돈을 빌려주는 위험은 하나도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수조 달러짜리 경제판에서 보이지 않는 통행료를 꼬박꼬박 걷어가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런 기업, 결제제국의 황제, 비자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앞에는 위사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 최신 재무 데이터,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거물들이 왜 이 주식을 사랑하는지까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자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통해 하나의 큰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위사는 앞으로도 50년간 끄떡없을 철옹성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신기술의 파도 앞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낡은 성벽일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럼 그 성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위사의 핵심 구조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흥미로운 사실은 위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크게 위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료에 나온 오픈 루프 또는 사자 모델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인데요. 그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가 카드를 받은 은행, 상점, 또 상전의 거래를 처리해주는 은행, 이 네 주체 사이에서 돈이 안전하고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만 깔아주는 기술 회사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를 긁을 때 그 승인 정보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역할만 한다는 거군요. 만약 제가 카드 대금을 못 갚아도 그 손실은 위사가 아니라 제게 카드를 발급해준 은행이 전부 떠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신용 리스크는 제로죠. 이런 자산 경영화 모델 덕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료에 넣은 숫자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67%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67%요? 그건 일반적인 금융회사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100원을 팔면 67원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시장이 위사를 단순 금융주가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상거래의 표준 프로토콜을 구독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 경이로운 수익성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 위험이 없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네요. 근데 그건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수료 사업이면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 위자가 이렇게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는 특별한 이유, 자료에 나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이 바로 경제적 해자 섹션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전 세계 1억 7,500만 개가 넘는 가맹점과 12억 개에 달하는 카드 및 계좌가 위자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습니다. 이건 한번 구축되면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거든요.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갑에 있는 카드가 위자니까 저는 위자 로고가 붙은 가게에 가게 되고 가게 주인은 위자 카드를 든 손님이 많으니까 위자 가맹을 끊을 수가 없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묶는 족쇄이자 성벽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몇 개의 강력한 무기가 더해집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기술력. 자료를 보면 위사의 결제망인 위자넷은 초당 6만 5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초당 6만 5천 건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초에 한 번씩 동시에 결제해도 다 처리하고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경쟁사인 마스터카드가 초당 5천 건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13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AI 기반 사기 탐지 기술도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마스터카드보다 관리 비용 비율이 10%포인트나 낮아서 이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해자가 있습니다. 연간 약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에 가까운 거래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데이터 자체가 또 다른 진입장벽입니다. 그 막대한 데이터로 훈련된 비자의 AI는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확도로 사기를 예측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거래가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서 결국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완벽한 순환고리인 셈이죠. 와, 이런 완벽한 사업 모델이 실제 장부에는 어떻게 숫자로 찍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해자가 정말 돈으로 연결되는지 자료에 나온 2025년 실적을 한번 뜯어보죠. 좋습니다.
2025 회계연도 순매출이 약 400억 달러, 전년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비자의 사업 방향이 보이는데요. 데이터 처리 수익이 35.6%로 가장 크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서비스 수익이 32.4%,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국제거래 수익이 25.5%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익이 아니라 현금이더라고요. 2025년에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 FCF가 무려 2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이 넘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벌어들인 돈이 장부상 이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현금으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현금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이 기업의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숫자를 보면 18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했고 가장 최근 분기에도 14%나 올렸습니다. 네, 배당 성향도 20% 초반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앞으로도 올릴 여력이 충분하고요. 배당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2025년 4분기에만 49억 달러, 거의 6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했습니다. 아,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앞으로 249억 달러를 더 쓸 수 있는 실탄이 남아있다는 건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직접 나서서 주가를 방어해줄 강력한 안전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와,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력에 가까운 기업 같은데요. 이런 주식은 그냥 눈 감고 사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료 뒷부분을 보니 밸류에이션, 즉 가격표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이 완박함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향후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ER이 약 27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비해 주가가 27배 비싸다는 뜻이죠. 동종업계 평균이 13배니까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네, 심지어 성장성까지 고려한 지표인 PEG 비율도 2.1에서 2.3 수준인데 보통 1만 넘어도 고평가 논란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는 비사가 앞으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모두 다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비사의 독점적인 지위와 수익성에 기꺼이 품질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아주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만약 실적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조금이라도 밑돌 경우 주가는 다른 주식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2025년에 규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비싼 가격표에도 불구하고 비사를 계속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 워런 버핏이 떠오르네요. 버핏은 비사를 글로벌 경제의 통행료 징수소라고 표현하면서 2011년부터 장기 보유 중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인 이해하기 쉽고 강력한 해자를 가졌으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 거죠. 최근 옹지금도 흥미롭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크리스 혼이 최근 비사 지분을 대규모로 추가 매수하면서 세계 최고의 슈퍼컴퍼니 중 하나라고 극찬했고요. 영국의 워런 버핏, 테리 스미스도 좋은 기업을 사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자신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주식으로 비사를 꼽고 있더군요. 이 그루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밸류에이션 논란보다는 비사의 대체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그 품질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82%가 넘는다는 사실도 이런 믿음을 뒷받침합니다. 월가의 똑똑한 돈 대부분이 비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죠.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화려해도 미래가 불투명하면 안 되니까요. 이 거대한 공룡이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CEO인 라이온 맥이너니는 비자를 단순히 결제 회사가 아닌 결제 하이퍼스케일러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죠. 첫 번째는 새로운 흐름, 뉴 플로우즈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아, 기존의 소비자가 상점에서 결제하는 시장을 넘어서 기업 간 거래, B2B, 개인 간 송금, P2P 같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거군요. 이 시장 규모가 무려 20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네요. 이 전략의 선봉장이 바로 비자 디렉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계좌 정보 없이 카드 번호만으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잔료를 보면 2019년 대비 거래 건수가 무려 8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긱 이코노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험금을 정산하거나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비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가가치 서비스군요. 단순히 결제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사기 방지 AI 솔루션이나 데이터 컨설팅 같은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30% 수준인 이 서비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론 AI 혁신,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비서가 우리를 대신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도 비자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되겠다는 비전이죠. 정말 장밋빛 미래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처음 저희가 던졌던 질문처럼 이 단단해 보이는 성벽에도 균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료는 몇 가지 핵심 리스크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은 단연 규제 리스크입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이 대표적이죠. 위자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겼다는 혐의인 게 만약 패소한다면 수수료 체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국과 EU에서도 계속해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술적인 위협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브라질의 픽스 사례를 언급하는데 이게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픽스 같은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실시간 계좌 이체, 즉 A2A 시스템입니다. 소비자의 은행 계좌와 가맹점의 계좌를 카드 네트워크 없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만든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친구에게 송금하듯 상점에서 결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중간에 위사가 통행료를 뗄 구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면 위사의 네트워크 모델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결국 다시 가격으로 돌아오는군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너무 높은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위사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와 경이로운 수익성을 가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 역시 압도적인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완벽한 품질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고 미국 법무부 소송 같은 명백한 규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꾸준히 부를 쌓아주는 매력적인 복리 기계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사라는 결제 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모두 훑어보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사의 결제망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자료 속에는 AI 사기 방지, 데이터 컨설팅 같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비사의 진짜 미래는 단순히 돈이 오가는 결제망을 넘어 거래 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의 시작이 되는 모든 디지털 상거래, 신뢰망,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